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UCC 제작 강의를 맡게 된 권유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무척 반갑고요. 앞으로 4번의 강의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타임지는 2006년 올해의 인물로 당신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발명품으로 일반인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공유하는 사이트인 유튜브를 선정했습니다. 네, 바로 UCC를 통해 자신이 직접 만든 다양한 컨텐츠를 공유하는 유저들이 차세대 주인공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순간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 한 해를 지나 2007년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공간에서 UCC란 단어를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UCC가 대세임은 분명한데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또 어려운 것은 아닌지, 그리고 뭔가 특별한 아이템이 있어야 하는지, 혹은 전문적인 기술을 익혀야 하는 것은 아닌지 등등의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UCC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강의를 잘 따라와 주신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훌륭한 UCC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에게 UCC의 세계에 대해 알려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UCC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앞으로 4강에 걸쳐 여러분과 함께 UCC 제작 기법과 제작 윤리 등에 대해 배워볼 텐데요. 이번 1강에서는 저와 함께 강의를 진행해 주실 김원구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강과 4강에서는 UCC와 관련한 이론적인 이야기와 유의점들에 대해, 2강과 3강에서는 실질적인 UCC 제작 기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에서는 UCC의 의미와 발단, 기능, 문화적 가치 및 그리고 사이버 교육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UCC 하는데 이 UCC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UCC의 사전적 의미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UCC는 유저 크리에이티브 컨텐츠의 약자로서 직역하면 사용자 손수 제작 컨텐츠를 뜻합니다. 즉 여러분이 손수 제작한 모든 컨텐츠를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말인데요. 여기서 컨텐츠란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 또는 각종 기기를 통해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나 내용물들을 말합니다. 작게는 게시판에서 유행하는 다양한 이모티콘부터 또 크게는 각종 포털 사이트를 아주 뜨겁게 달군 동영상 등이 포함됩니다. 예, UCC의 개념이 상당히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UCC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UCC가 유저 크리에이티드 컨텐츠인가? 전 TV를 잘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예, 알고는 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 내가 더 정확하지. UCC는 이제 인터넷 유저가 만드는 건 뭐든지 다 UCC라고 생각합니다. 동영상이든 글이든 뭐든. 근데 글이라기보다는 요즘엔 동영상이 더 압도적인 것 같으니까 UCC는 동영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유용하다 생각하는 거를 동영상 찍어서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UCC다. 원래 제가 알기로 지금 쓰는 UCC는 뭐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뭐 동영상 이런 걸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냥 개인 간에 다 같이 뭔가를 창작하고 공유한다면 그게 다 UCC라니까 생각을 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자기 PR 도구야. 네, 일반인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는데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김원구 강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연령층에 따라서 그 UCC를 바라보는 것들이 상당히 다양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UCC 하면 동영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독 한국 사회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권효 씨는 왜 UCC 하면 동영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제 생각으로는 인터넷, 디지털 카메라,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 분야의 발달과 맞춰 등장한 웹 2.0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사용하는 블로그나 미니 홈피가 웹 2.0의 대표적인 그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각종 포털 사이트들이 이미지 및 동영상을 기반으로 하여 UCC를 쉽고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전보다 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멀티미디어적 수단이 늘어났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 웹 2.0이라는 기술적 배경 측면을 말씀해 주신 건데요. UCC가 왜 동영상으로 인식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UCC란 개념은 웹 2.0이란 화두를 중심으로 인터넷 환경이 급속히 재편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말입니다. 웹 2.0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초창기 인터넷 공간에서는 그 웹페이지와 하이퍼텍스트라는 조금 정태적인 또 단순한 정보 교류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면요. 이후 인터넷의 확산기 단계에서는 포털이 중심 영역에 자리 잡았습니다. 권효 씨도 포털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뭐 포털 사이트 예. 하면서 이제 언젠가부터 이런 포털이란 말이 많이 인터넷 공간에서 이제 나오게 된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예, 포털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각종 컨텐츠와 서비스가 제공되는 말 그대로 중앙 집중적 모델이 인터넷 공간을 장악하게 된 거죠. 그러나 웹 2.0 모델에서는 이제 웹은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더 강하게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웹 2.0에서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면 조금 이제 생소하게 다가오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지나가는 공간으로서의 웹 2.0의 플랫폼을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예, 비슷한 의미에서 이렇게 그렇게 상징이나 비유를 섞고 있는데요. 카이스트 테크노 경영대학원의 류중희 교수는 플랫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한번 자료 보시고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놈이 쌍으로 넘는 재주를 선보일 터이니 눈들 크게 뜨고 잘 보고 계셔. 네, 무척 재미있게 잠깐 보았는데, 그러면 이제 플랫폼이란 쉽게 말해서 영화 왕의 남자, 아까 봤던 왕의 남자에 등장하는 육가비, 칠뜨기, 그리고 팔보기가 장터마당에 펼쳐놓은 이런 멍석과 같은 곳에서 하는 그런 것을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바로 이처럼 웹 2.0이란 누구나 자유롭게 오가며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서 웹 환경을 구성하기 때문에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원리를 의미합니다. 기술적으로 다소 복잡한 원리와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다른 개념들과 달리 그 웹 2.0에서 UCC는 일반인 누구나 그리고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라는 점에서 UCC가 웹 2.0 그 개념에서 유독 이렇게 튀어나오게 된 거죠. UCC는 사용자들을 콘텐츠 제공자이거나 소비자로 만드는 프로슈머 성격도 갖고 있는데요. 혹시 프로슈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 저도 그 프로슈머란 말이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제 합쳐서 만든 용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신데요. 말 그대로 제 설명에 의하면은 웹 2.0과 UCC가 탄생하기 전에 한국에서는 이미 그 UCC라는 것들이 많이 다양하게 생성되고 또 유통되고 또 공유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늘 우리 곁에 존재했던 콘텐츠들이 바로 다 UCC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최근 들어 UCC가 온오프라인에서 많이 거론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좀 전에 권효 씨가 언급한 그 아까 기술적 배경 측면이 있었죠. 최근에 각종 포털 사이트들이 이미지 및 동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UCC를 너무나 쉽고 또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배우고 다룰 줄 알아야 홈페이지라는 것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현재는 웹상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손쉽게 예쁘고 또 독특한 자신만의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권효 씨도 미니 홈피나 아니면
홈페이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저도 이제 그 포털 사이트나 이제 그런 미니 홈피, 블로그나 미니 홈피를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예. 뭐 이거는 처음 접하신 분들도 미니 홈피나 사진을 올릴 때는 전문적인 사진 수정 프로그램이 없어도 말 그대로 그냥 바로바로 웹상으로 올라가고 또 일명 뽀샤시 처리, 예. 그다음에 또 귀엽게 그린 사진을 만들 수 있어서 뭐 간단한 합성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조금 뭐 더 쉽게 설명하시는 분들은 어릴 때 공장놀이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찍어서 잘라서 이렇게 풀로 붙이고 했던 그런 것들이 네이버나 다음 블로그에서 화면에 있는 아이템을 마우스로 몇 번 드래그하면은 예쁘게 자신만의 블로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비록 이런 것들도 크게 보면 블로그나 미니홈피라는 틀 안에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는가에 따라서 새로운 모습으로 창조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웹 2.0으로 많은 네티즌들이 이제 활동이 활발해졌고 활동할 수 있는 영역도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해외 UCC 사이트인 유튜브나 우리나라의 판도라 TV에서는 하루에 업로드되는 동영상 수가 평균 7만 개, 방문자 수가 1천만 명, 페이지 뷰가 이렇게 육박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UCC를 통해 소통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러한 UCC의 대중화와 사회적 현상에 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현대 그러니까 시대를 영상 시대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영상이 우리 소통의 주요한 언어로 이제 들어왔다라는 가장 중요한 1차적 원인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기술들, 값싼 그 기술들의 도입이라는 게 과거에는 그 전문가들만이 그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라면 이제는 이른바 수용자들이 스스로 제작자가 돼서 자신이 만든 것들을 자기가 즐기고 또 자신이 만든 것을 이웃과 더불어 즐기고자 하는 그런 그 뭐랄까 욕심 또 그런 욕심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술적 장치 또 그런 것들을 갖고 즐기고 소통하는 사회적 일반적인 그 문화적 코드 이 세 가지 정도가 맞물려서 빚어진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수용자의 입장에 있었던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생각을 그 이미지로 표현해내는 그런 능력들을 갖게 됐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문화의 어떤 일방적 흐름이 쌍방적 흐름 그리고 예측 못한 아주 불확정적인 어떤 회로를 갖게 됐다라는 것. 그런 점에서 보면 UCC라는 것이 사실은 뭐랄까요 문화 표현의 개방화 그리고 문화 교류의 활성화 그리고 문화 소비의 다각화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문화적 흐름이 다양화되고 개방화되다 보니까 과거에 서로 이제 생경했던 문화들 또 의식들, 욕망들이란 것들도 이제 이런 회로들, 이런 교통을 통해서 서로 알게 되고 함으로써 문화적 차이를 극복해내거나 문화적 조화나 어떤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그 효과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이 장점이고 가능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았는데요. 그러면 UCC를 제작하는 유저들은 또 무엇을 왜 제작하는지 유저들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UCC를 제작을 했었는데 그게 여자와 여자 화장실에 관한 다큐 같은 그런 간단한 UCC였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얘기들도 많이 듣게 되고 그리고 그 여자 화장실 얘기를 UCC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랑 같이 보면서 맞아 이러면서 공감도 하고 그리고 뭐 이런 점은 이렇지 않나 이렇게 얘기도 하게 되고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고요. 그냥 일반적인 어떤 재미나 오락을 추구하는 어떤 UCC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약자인 장애인 그리고 그 여성들이 생각하는 사랑에 대해서 영상물을 만들고 싶어서 UCC를 제작했습니다. 키에 관한 남녀의 이야기를 담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요즘에 여자들이 남자 키에 되게 중시하잖아요. UCC를 통해서 평소에 사람들한테서 느꼈던 그런 점들을 제가 이렇게 새롭게 표현해 볼 수 있어서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UCC 유저들의 인터뷰를 함께 보았는데요.
각자 여러 가지 이유로 UCC를 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의 변화와 매체의 진보가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뭐 그만큼 웹 입점령의 출현이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유저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건데요. 이처럼 UCC는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주류 매체 담론에 구애받지 않고 전문가들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그 미디어 제작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일대 소위 혁신과 같은 그런 컨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자매 댄스, 내복남, 립싱크 왕자. 네, 바로 작년 한 해 UCC 스타로 알려진 주인공들인데요. 지금까지의 사이버 세상의 스타는 대부분 얼짱이나 몸짱이었지만 올해부터 인기를 끈 동영상 UCC에는 뛰어난 끼나 재치가 넘치는 엽기 발랄한 재능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임정현 씨 같은 경우에 유튜브에 캐논 변주곡을 기타로 연주하는 모습을 올린 것을 계기로 UCC 스타는 물론 세계적인 그 유명 인사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혹시 이 UCC 보셨나요? 예, 뭐 아주 정열적으로 기타를 치는 모습 저희 뭐 강의에서도 아마 소개가 한번 할 건데요. 저는 뭐 이렇게 유명 가수들만 보다가 또 TV에서는 항상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자신의 끼를 이렇게 소개하거나 그런 스타들만 보게 됐는데 이제 UCC에서는 그냥 전에 있는 유명 가수 노래를 색다르게 패러디한 그냥 일반인 정호성 씨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뇌성마비라는 장애를 또 극복하고 피아노 소나타를 훌륭하게 연주한 김경민 씨, 뭐 전문가 뺨치는 춤솜씨를 보여준 세자매들도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 UCC 스타라고 하는데요. 혹시 지금 제가 나열한 그 스타분들이 가진 공통점이 뭔지 권효 씨 알고 계신가요? 우연한 기회에 그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그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게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뭐 우연한 기회일지 물론 그 사람이 의도된 기회일지는 정확하게 뭐 알 수는 없지만은 바로 일반인이라는 점인데요. 앞서 말했듯 이러한 배경에는 디지털 기기 발전과 그다음에 대중화가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웹 입점령 시대의 이용자 참여와 공유하는 개방형 플랫폼들이 인터넷에 대거 등장하면서 개인의 다양한 끼 그리고 재능 등을 UCC로 쉽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수많은 네티즌들이 이를 시청하고 평가하면서 말 그대로 새로운 문화 현상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재치 넘치는 이들이 그 만든 UCC를 한번 감상해보고 여러분도 평가해보시는 시간을 잠깐 갖죠. 네, 참으로 재밌는 UCC였는데요. 여러분들도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끼를 담은 UCC를 만들면 충분히 이와 같이 재밌는 UCC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배워야 될 기능과 관련해서 이러한 UCC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나요? UCC의 기능을 뭐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딱딱 따져서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요. 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저희 강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CC 기능은 오락 기능, 그리고 정치적 기능, 그 다음에 마케팅 기능, 정보 제공의 기능 이렇게 간단하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방금 이렇게 봤던 그 오락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UCC처럼 말 그대로 보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엔터테인먼트의 기능을 말하죠. 이는 흥미 요소와 유행이 결합한 UCC 형태로서 현존하는 UCC 아마 한 몇 %일 것 같아요? 저희?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자세하게 통계로 나오진 않았지만은 90% 이상이 엔터테인먼트 UCC라고 할 정도로 대부분의 UCC 제작 목적이 제작자 자신 혹은 타인을 즐겁게 하기 위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흥미와 재미로 인한 자발적인 UCC 생산 구조가 일반적이다 보니까 오락적 기능을 하는 UCC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뭐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러면 UCC의 두 번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필요할 땐 말을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서울에서 평양까지 택시 오고 5만 원. 부당한 인사개입, 이광재는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제가 그 열심히 일한 상임이사가 정치권의 개입으로 부당하고 억울하게 해임된 이런 억울함을 네, 영상을 보신 것처럼 두 번째 기능은 정치적 기능인데요. 대중적 이미지 창출과 홍보를 노리는 정치인들은 선거 홍보를 UCC로 적극 활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 기능을 보다도 구체적으로 그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예, 뭐 정치적 기능이라고 해서 정치인들이 꼭 UCC를 이용하는 것만 될 수는 없는데요. 유저들은 UCC를 통해서 정치적 쟁점과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점을 UCC로 제작해서 알리는 말 그대로 능동적인 정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아마 가장 중요한 쟁점일 텐데요. 이런 것들은 소위 디지털 민주주의의 확산이라고 보아도 좋겠는데요. 자신의 권리 행사가 UCC를 통해 나타나고 정치권을 감시하는 활동까지 UCC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신 UCC는 처음으로 정치권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것으로 2006년 미국 공화당 선거 때부터인데요. 2006년 당시 당선이 유력시 됐던 공화당의 버지니아 상원의원 조지 앨런이 민주당 진영의 인도계 자원봉사자를 원숭이라고 부른 장면이 찍혀 유튜브에 오르자 인종차별자로 낙인이 찍혀서 내리막길을 걸었고요. 몬태나주 상원의원 콘레드 번스 또한 농장 법안 공청회 도중 잠깐 조는 모습이 유튜브에 올라서 농민들의 분노를 사게 되어 낙선의 고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예, 이는 구미디어 시대에 일방적으로 미디어를 수용해야만 했던 수용자들이 이제 UCC를 통해서 정말로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또 권력에 대한 감시체제의 변화를 만들어냈던 것인데요. 보신 것처럼 UCC는 정치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향력이 큰 만큼 그렇기 때문에 제작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 점은 4강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락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을 이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또 어떤 기능이 있을지 한편의 UCC를 먼저 감상해 보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못하면 추억이 작보게 해요. 같은 놀아본 엠넷과 상의하세요. 지겨서 엠넷.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제 주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삼성 애니코 UCC 폰이 요즘 대세 아니에요? 요즘 UCC 다 많이 찍고 그러는데 왜 사람들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방금 본 UCC는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일까요? 광고 같기도 하고 홍보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 형태는 UCC의 모습을 띠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마케팅 기능을 하는 UCC인데요. 마케팅 기능은 말 그대로 TV나 신문지면을 통해서 이루어지었던 제품과 기업의 이미지 등의 광고가 UCC 형태로 빌려서 나오는 건데요. 기업들이 갑자기 왜 이러한 UCC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시나요? 제가 생각을 할 때 이런 방송 매체를 통한 광고나 모델을 사용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효과를 생각해서 이렇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뭐 가장 큰 이유 맞죠. 기업은 좀 적은 자본을 통해서 큰 이윤을 노리는 게 어떤 기업이든 공통된 그 목표일 텐데요. 기존의 광고 비용이 경쟁적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UCC를 통해서 마케팅 전략을 짜고 또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고 이미지까지 홍보한다면은 적은 돈으로 더 큰 효과를 얻기 때문에 이런 UCC 홍보 마케팅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소비자와 기업이 말 그대로 서로 윈윈하는 방식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또한 대중들이 손쉽게 홍보 동영상을 스크랩할 수 있도록 해서 홍보 효과를 더 크게 노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UCC의 마케팅 기능에 대해 여러 분석과 보고서가 올라올 만큼 각종 기업과 정부에서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UCC의 파급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UCC의 마케팅 기능은 앞으로 기업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럼 UCC의 네 번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번에는 학습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과연 이 UCC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알아맞혀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성분들의 왼쪽 어깨 라인과 허리 라인의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복싱 공격의 기본 동작인 레프트 훅 공격 동작을 알아보도록. 지금 서 있는 자세는 이제 복싱의 기본 스텝입니다. 자, 스텝 앞뒤로 잽 원투. 네, 학습자 여러분도 바로 알아채셨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정보 제공의 기능을 하는 UCC입니다. 선생님께서 이런 정보 제공하는 UCC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더 해주십시오. 엔터테인먼트 UCC가 개인적인 만족과 흥미 추구에서 기인한다면은 인포메이션 UCC는 다소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포메이션 UCC의 예는 지식 검색인데요. 위키피디아가 이러한 지식 검색의 대표적 사이트입니다. 이러한 UCC는 자신의 정보를 여러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부족했던 부분이 보완되고 또 연관된 정보들이 더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더 나은 정보의 집합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UCC의 진정한 순기능을 보여줍니다. 카페를 통한 각종 후기 공유, 또 포토샵 동영상 강좌 등 나눔과 공유를 통한 정보의 순환은 많은 사람들이 UCC 가치에 주목하게 된 주요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UCC의 개념과 UCC의 네 가지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네 가지 기능 중 정보 제공의 기능의 연장선상에서 사이버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보 제공의 UCC는 앞으로도 많은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선생님께서 그런 연관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더 해주시나요? 예, 특히 UCC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이버 교육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일종의 UCC인데요. UCC의 등장과 발전은 새로운 트렌드들을 하나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교육 문화의 변화인 바로 사이버 교육인데요. 교실이라는 특정한 공간과 정해진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처럼 기존의 시공간을 벗어난 교육은 배움의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 그다음에 또
몸이 불편해서 강의실로 나오기 힘든 분들, 그리고 여타 다른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했던 모든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UCC를 통한 정보 교류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이버 교육은 점점 더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번 강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UCC 시장이 늘어나고 대중화되면서 그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UCC를 보고 즐기고 생산해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UCC에 대해 자세히 알고 또 직접 본인이 만들 수 있다는 점은 개인의 경쟁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는 기회를 얻는 것일 겁니다. 앞으로의 강의를 잘 따라와 주신다면 그 어떤 강의보다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UCC의 의미와 발단, 기능, 문화적 가치 및 그리고 사이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카메라 조작법과 촬영 기법 등 실질적인 UCC 제작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UCC란 일상이죠. 공유라고 생각합니다. 판도라다. UCC는 자유다라고 생각합니다.